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5% 빠져서 267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계속 요새 반등을 하다가 오늘은 제법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빠졌고요. 참 쉽지 않네요. 2700선 위로 올라서는가 싶더니만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증시는 조금 특이했던 게 원래 원달러 환율이랑 코스피는 좀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케이랑 달러엔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은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빠졌는데 원달러 환율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32원이고요 현재. 근데 사실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주식시장의 기존에는 좋은 그런 지표였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같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은 좋아지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달러가 좀 내려오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좀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죠, 8월 22일에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나올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 금리가 3.5%니까 만약 낮추게 된다면 3.2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금리가 다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워낙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 발맞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건데 환율이 좀 이렇게 안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독자적인 이런 금융 정책을 좀 더 펼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살짝 오르긴 했는데요. 다우, 나스닥 한 0.2% 정도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주 종목 보시면 엔비디아가 그래도 계속 오르는 게 조금 특징적이고요. 1.4%가 올라서 124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이 빠졌었죠. 거의 90불대까지 빠졌었는데 또 회복도 상당히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뭐 역시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AI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엔비디아도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우지수가 확실히 강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 대비 한 1.5% 정도밖에 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미국 경제 전반을 대표하는 다우지수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증시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뭐 또 일본 엔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엔 같은 경우 145엔으로 다시 엔화 강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니케이가 2%가 빠졌는데요. 저번에 사실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런 공포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살짝 그런 지금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번처럼 뭐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주진 않았지만은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된다는 거는 확실히 좀 시장에 경계감을 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참 주가가 많이 이렇게 변동폭이 큽니다. 엔화 강세가 나오니까 이렇게 거의 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오늘은 그렇게 일본만큼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래도 뭐 1% 가까이 이렇게 빠졌는데, 보면 아무래도 대표 주식인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약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2%가 넘게 빠졌고요. 한미반도체도 2% 이렇게 빠지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되게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별로 안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 빠졌고요. 삼성 SDI는 3.5%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 좋았던 섹터는 그나마 금융주 쪽이 괜찮았는데요. KB금융이 3.5%, 신한지주 3%,
그리고 하나금융주주도 3%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메리츠금융주주가 2%, 삼성화재 1.6%, 삼성생명이 5% 오르면서 보험 쪽도 이렇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거버넌스, 주주환원이 지금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주식들만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KTNG도 마찬가지인데요. KTNG도 주주환원이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특히 조금 움직였던 주식이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참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5%가 올랐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거버넌스랑 주주환원이 굉장히 안 좋은 주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장을 한 지가 2010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14년이 넘었는데 당시 이제 공모가가 11만 원이었습니다. 14년 전에 공모가가 11만 원이었는데 지금 9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정말 뭐 주주들한테는 고통을 준 그런 주식이었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PBR 0.4배인 것만 봐도 알겠지만은 지금 내재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삼성의 뭐 지배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주사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조금 주주 환원을 좀 늘리려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EPS가 보면 대충 한 만 원 정도 되는데 한 50%까지는 지금 주주 환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배당으로 주주 환원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배당금 같은 경우 한 5천 원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천 원 정도의 배당이라고 하면 5%가 넘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네, 조금 투자 매력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이 정도 갖고서는 뭐 택도 없고요.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삼성생명이고 삼성화재고 아직 뭐 밸류 공시도 내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런 일반 기업들의 어떤 이런 밸류업 이런 의지는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금융주 정도만 지금 정부 정책을 조금 따라가면서 이렇게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른 일반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재평가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삼성그룹과 그리고 SK 이런 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환원 같은 거를 많이 늘리면 주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삼성과 SK가 그런 변화를 할 수 있을지 네,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요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오늘 하루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뭐 미국 선물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서 결국에는 뭐 미국 증시가 잘 버텨주면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큰 뭐 조정으로 다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뭐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미국 증시의 향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